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과 함께 그 마지막 주제로서 예. 뭐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대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사람들이 생각해서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데 이 제가 볼 때는 어제 슈퍼위크 결과가 예. 이 이재명 후보가 51.09, 이낙연 후보가 31.08, 예. 추미애가 11.35 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예, 예,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희망을 버릴 숫자는 결코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쉬운 부분이 게임도 아니지만. 이번 추석 민심을 지나서 토일이 이 호남 호남. 경선이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이. 그래서 그 2차 수표 위크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호남 경선 결과는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니까 호남이 지금 권리당원이 한 20만 명 추산하고 있죠. 권리당원 수로 지금은 한 40%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20만 명 중 아마 투표율도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늘 지금. 전략적 투표를 해왔던 예, 것이고 최소한 투표율은 70% 웃돌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호남 못지않게 수도권을 다 합치면 권리당원 숫자는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슈퍼위크 라스트 슈퍼위크가 어제가 65만 명에 대한 투표 결과였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100만 표가 좀 더 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여기에서 굉장히 호각으로 갈라가고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깜짝 놀랄 만큼으로 만약 이긴다면 향배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소로 갈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높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낙연 캠프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숫자를 어제 확인은 했다. 그렇지만 굉장히 힘든 싸움일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러는데 개수의 조사가 예, 조금 뭐 튀는 감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예. 지금 굉장히 범진보로만 물으면은 바짝 붙어 왔어요. 그 범진보 후보로 보면 굉장히 따라붙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 20.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그래서 유심 가장 먼저 본 항목이 지지 여부 없음이나 지지 후보 없음이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모르겠음 이 표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비교해서 봤더니 의외로 적게 줄었어요. 그게 한 3.2% 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네. 아니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는 의대로 갔다 이거지. 마음을 못 정하고 있던 그 포션이 한 3% 포인트 가량 줄었어요. 그게 다 이제 이낙연 후보에게 갔다고 치고 그래도 4% 포인트 정도가 비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이낙연 후보가 7.5% 포인트인가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 7이 어디서 왔느냐? 7.1. 7.1이 지금 쉰 거 아니에요? 예. 이 중에 부동층이거나 잘 모르겠다 비율이 3.4 정도가 줄었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 1.1%가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이재명에서 1쯤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뭐 큰 의미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추미애 후보 뭐 이런 건데. 박영진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낙연 후보가 지금보다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1차 경선 때. 기억나시죠? 이재명스러움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그때 이낙연 후보에게 쏠렸던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명락대전을 거치면서 지지를 유보 내지 철회했다가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시 이번 주에는 그리 간 거 아니냐. 말하자면 없던 이낙연 지지자가 몇십만 명이 어디서 갑자기 이민 왔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 주일 사이에 7.1%가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주 것은 그래서 제목에다가도 이낙연 일단 상승 반전이란 말을 넣습니다. 약간 주관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는 한두 주일 더 보아야 됩니다.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바뀐다면은 앞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의 지금 그 호남에서 예. 이재명 후보의 선택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선에서 경쟁력. 이길 수 있는 후보다. 맞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치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이낙연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근데 그때 말한 본선 경쟁력이 누구를 상정하고 본선을 그렇죠. 했을까가 문제야. 바로 그렇죠.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한 대로 그때 말한 경쟁력은 윤석열을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이 1위 후보가 바뀌어버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국면이라고. 바뀌고 있잖아요. 예. 있을 때는 이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사람들이 어제까지 말한 본선 경쟁력의 99%는 윤석열을 상징한 건데
윤석열 예비후보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고 사주 문건 고발 사주 문건의 수사 진척도에 따라서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번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한테도 예,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맞습니다. 그 결과가 또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선이 본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 호남 민심이 봤을 때 네. 우리가 쭉 알잖아요. 호남에서는 DJ 이후에 정동영 후보를 겪고 나서 예. 대패를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호남 후보 불가론, 호남 후보가 대선 본선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호남에서 이야기했어요. 호남 후보 불가론을. 일부였겠죠. 그래서 영남 후보론으로 말하자면은 노무현 문재인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서가 지금 이 한이 쫙 깔려 있습니다. 네. 본래는 거기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호남 홀대론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하고 민주당이 분당했고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가 전남에서는 뭐 휩쓸었고요. 이게 그때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으로 합류 안 하고 거기서 당선됐었죠. 예, 예. 굉장히 힘든 선거였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호남 민심이 물론 젊은 층과 이렇게 장년층이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 예. 젊은 층 이재명 지사를 이게 높고 그다음에 장년층에서 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그게 높고 그러던데 기본적인 호남 민심은 자기들이 무슨 재진 사람처럼 호남 후보 불가론을 극복하고 싶을 겁니다. 여전히 전략 투표는 이번에도 나타날 거라고 보시죠? 아니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금방 말한 전략 투표, 본선 필성 후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자기 출신 후보보다도 자기들은 해왔던 역사적 경험을 했으니까 한화갑을 버리고 노무현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그때 한화갑이가 만약에 대표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 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었죠.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그렇죠. 길게 내다본다라는 거잖아요. 호남 전략 투표의 특징은 쉽게 말하자면 길게 내다보는데 본인들의 이 출신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면은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뭐죠. DJ 때는 모았죠. 근데 DJ 이후로 그를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화갑 대신에 노무현을 택할 정도. 그거 역시 정치적 해안인 그래서 거죠. 저는 이번 주에 나타나는 여론조사들 가상 대결에서 특히 예. 그래서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추석 민심은 아마 지금 KSY에서도 가상 대결은 아직 안 하죠.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어느 한쪽의 후보가 정해지는 것이라도 최소한 충족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는 건 10월 둘째 주고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는데 있어가지고 그 가상 대결 데이터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게 이 일정 정도 전체 우리 대선의 판을 정해 나가는데 대선의 첫 번째는 구도니까. 이 구도를 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KSY는 안 한다니까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상 대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고발 사주 문건의 추이일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홍준표가 지금 6주까지는 자력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물론 윤석열이 스스로 실점한 것도 굉장히 커요. 그럼 여기서부터 더 치고 가느냐 아냐는 각자 제할 탓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은 그 홍준표가 잡고 홍준표는 내가 잡는다.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유승민 후보로서는 예. 참 위트 있는 말을 했다. 예.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하여튼 간에 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 아까 말한 대로 온 국민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정말 드라마틱한 과정이 되리라 보고요.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세론이 그 호남 경선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거기에서 이낙연 후보는 재반격의 어떤 새로운 변화의 어떤 그걸 마련해낼 것이냐. 그런 결론은 아마 수도권 경선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2차 선거인단도 함께 발표되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하는데 저희 조사로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42.9, 43 정도에서 조금 더 나오거나 이래요. 제일 많이 들 때는 어떨 때는 50을 넘은 정도 있는데 그건 딱 한 번이어서 저는 예외성으로 그걸 뺀다고 보더라도 43.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가 그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네, 아마 그거는 호남에서는 거의 양자 대결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인데 많이 지금- 나온다고 해도 48구입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게 전체 샘플이 전국 1000샘플이잖아요. 네. 그럼 호남은 10% 정도니까 아니요. 강주 전라는 이게 할당이 97개거든요. 전북도 100개 합쳐 정도인 거예요. 100개. 전북 이게 강주 전남북 합해서 다 합쳐서 10%가 조금 안 100개, 돼요, 100개. 지금. 예, 100개라고 보통 보시고요. 100개라고 보면 되고 충청도는 100개에서 조금 넘고 이런 인구가 거는 조금 많으니까 많아졌어요, 예,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0개이기 때문에 추이 조사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단면도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1000샘플을 놓고 조사하는 결과를 보면은 지역 신문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 결과를 보면 만만찮아요. 예. 전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계속 우세를 보이고 있고 네. 강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 전북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두 개의 중간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지금 그 이낙연 후보는 저 국회의원 사퇴라는 나름대로 배수진까지 쳤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한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감동적으로 먹히느냐의 문제인데. 거기 특히 호남에 어떻게 먹히는가 이 중요한 겁니다. 예. 자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이재명 예비 후보가 많이 나오면 42 정도가 나와요. 호남에서. 아 거기 100샘플 조사해서 그래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깠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그 고발 사주 의혹으로 한층 달궈지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이렇게 그 이재명의 대세론과 이낙연의 어떤 새로운 반전 이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서 이강윤 KSO의 소장님과 여론조사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